MIT가 정부의 지침에 정면으로 맞섰던 사건. 이건 그냥 한 대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학문의 자유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죠. 오늘 이 단호한 거부가 왜 나왔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이 분석은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유주희 기자님 기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0월 10일이었어요. 미국 최고의 명문대 중 하나인 MIT가 정부 지침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버린 거죠. 이건 정말 극적이면서도 대단히 공개적인 저항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이 강력한 한 문장이 MIT의 결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히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대학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아니, 그럼 MIT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한 고등교육 협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본질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지침인데 대학들이 입학이나 채용을 할 때 그리고 학교의 가치를 정할 때 특정 의무 조항들을 꼭 지키라고 요구한 거예요. 한마디로 정부가 나서서 대학 운영의 기준을 꽉 잡으려고 했던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협정의 조항들을 뜯어보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입학이나 채용할 때 인종, 성별, 정치적 견해 같은 거 아예 고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별이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주는 장학금도 금지하고요. 심지어 다양성 선언문 같은 것도 쓰지 말라고 제한을 걸었어요. 사실상 대학 운영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직접 건드린 거죠. 그리고 진짜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바로 이겁니다. 보수적 가치에 적대적인 기관은 개혁하거나 아예 폐지한다. 이건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잖아요. MIT가 가장 크게 반발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그럼 MIT는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총장의 공식 답변을 통해 이들이 내세운 명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리콘블루스 MIT 총장은 공개 서한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 협정에는 우리 대학의 핵심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조항들이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 다양성, 그리고 대학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것들이라고 말이죠. 협정에 서명하는 건 곧 MIT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MIT는 이걸 단순히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로 본 게 아니라는 거죠. 표현의 자유, 다양성, 그리고 독립성. 이 세 가지는 대학을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기둥인데 이걸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결정이 그냥 단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MIT가 발표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정책이랑 맞물리면서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대학 측에서는 이번 거부가 그냥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대학이다라는 정체성을 더 크게 선언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중요한 정책 발표와 딱 연결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중 저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정부의 이념 통제에 저항하면서 학문의 독립성을 지켰죠. 다른 한쪽으로는요,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 학생들의 학비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에도 저항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 자유와 사회적 형평성, 이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보여준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한 대학의 결정에 이렇게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이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논쟁을 수면 위로 확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MIT의 이 저항이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훨씬 더 큰 담론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학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과 또 학문기관으로서 번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율성을 누리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